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꽃은 아네모네 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되게 즉흥적으로 유튜브를 하나 찍어볼까?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 그림을 보다가 다운받아 놓은 그림을 보다가 우연히 보여드려야지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한쪽은 꼈는데 딱히 대본도 없이 혼자 말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찍으면 그 저작권 때문에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면 저작권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작게 한쪽 에어팟만 끼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Fine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Fine, 코디 프라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인데 이게 별로 그렇게 가사는 우울한 노래예요. 근데 어쨌든 fine, 뭐 good 이런 좋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음색이랑 멜로디가 되게 좋아서 저는 이렇게 조금 읊조리는 듯한 그런 서정적이고 감수성 짙은 그런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좋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안 좋아. 뭐라도 해야겠어.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막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다가 제가 이거는 원화를 편집할 때 반영해서 여러분들 잘 보여드릴 건데 다운받아서 보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하고 영상은 편집할 때 원화를 반영할게요. 왜 그림을 보게 됐냐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 이게 제가 지난해 11월쯤 지난해 11월쯤에 나온 책인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더니 이게 원래 껍질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없이 온 거예요, 책이. 그냥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패트릭 브릭리라고 10년 동안 매트 미술관에서 경비를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경비원으로 일한 경험 그리고 그림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버무려서 썼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첫 책으로 썼던 첫 책 썼던 이 문해책이 제 첫 책이잖아요. 첫 책 쓸 때 경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책이거든요. 지성과 감성을 좀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술책. 근데 그림책이긴 하지만 여기 명화가 다 그림 이 책에 하나도 실려있지 않아요. 매트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위키아트 같은 데 가서 원화를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는 그런 재미, 수고스럽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문득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이 뉴요커에서 잡지사죠. 거기서 뉴요커 페스티벌 진행한 행사 담당 직원으로 아주 좋은 회사에서 자기 자리에서 보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 굉장히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서 상실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충격적이고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초연하게 서 있으면 되는 그런 직업을
찾게 된 거고, 그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 책을 보니까 이 전시실마다 경비원들이 한 전체 3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되게 많죠. 그리고 메트 미술관 유물도 한 200만 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저는 메트 미술관은 진짜 그때 일하러 출장 갔다가 진짜 너무너무 아쉬워서 아주 잠깐 들어가서 사전트 그림을 보고 후딱 나왔던 기억. 오래 머물러 보지를 못했어요. 뉴욕은 사실 제가 일하러만 몇 번, 그러니까 출장 때문에, 언론사에서 일할 때 출장 때문에 갔던 경험밖에 없어서 되게 꼭 언젠가는 가서 런던에서 내셔널 갤러리를 누볐던 것처럼 꼭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봐야지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부러운 마음으로 막 찾아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적인 그런 충족감도 주지만 이 책이 굉장히 이 지은이의 생각이나 아니면 표현력이나 문장은 물론 번역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생각이나 표현력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색적이에요. 되게 가벼운 책은 무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책도 아니야. 되게 우아한 책이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딱 좋아하는 요런 책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원화를 편집해서 옆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이 티치아노 16세기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 가장 그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티치아노. 티션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그 티치아노가 그린 비너스와 아도니스 신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침묵의 시와도 같아서 앞에 선 내 기분까지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다. 너무나 아름다운 침묵의 시, 내가 함몰될 것 같은 그림.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대충 비너스와 아도니스 하면 어떤 그림인지 알지만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짠, 요런 그림.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비너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 그쵸? 쿠피도의 엄마, 그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의 엄마. 그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이제 인간이고 아주 젊은 훈남 청년이죠. 근데 신화 속에서 이 비너스가 아도니스를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비너스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아도니스가 되게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필멸, 신은 불멸.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죽을 운명이잖아요. 근데 이 비너스가, 아도니스가 이 사냥을 하러 가서 이번에 이렇게 사냥을 하러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사냥을 갔다가 이 멧돼지한테 쫓기다가 죽습니다. 물려서. 그쵸, 신화에서. 이 그림을 보면 옆에 이 쿠피도, 에로스가 날개 달린, 항상 이렇게 비너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아도니스, 비너스, 쿠피도를 같이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죠. 뭐 루벤스도 그렇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이 이제 뉴욕의 메트 미술관에 있는데 이 아도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비너스가 죽고 나서 이제 피로 범벅된 시신 너무너무 슬퍼서 거기 이제 신들의 음료가 여러분 넥타르잖아요. 넥타르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피어난 꽃이 아네모네. 여러분
제가 이 며칠 전에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꽃가게 지나가다가 아네모네가 잘 안 들어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2송이만 샀지만 원래 피기 전에 샀는데 지금 이렇게 잎이 활짝 다 피어나서 곧 이제 떨어질 것 같아. 한 3, 4일 정도 꽂아 놓으면 이제 생화는 씨들이죠. 사실은 꿀샘? 벌이랑 나비들이 와서 꿀 먹는 이것도 이제 넥타라고 하죠. 여러분 넥타 뭐 예전에 오렌지 넥타 뭐 그런 거 막 있었죠. 그 넥타르가 신들이 마시는 이제 술을 포함한 음료, 신들이 먹는 음식은 암브로시아. 그래서 아무튼 이 아네모네가 그래서 비너스가 죽은 아도니스를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서 신들의 음료 넥타르를 뿌려서 피어난 꽃이 아네모네다. 이걸 보고 꽃을 보면은 더 막 신비로운 느낌? 꽃은 이렇게 뭐 한두 송이만 집에 꽂아놔도 신비로운 분위기, 그냥 분위기가 확 사는 게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고칠 것 같아요. 아네모네의 꽃말은 속절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서 아네모네 꽃도 보면서 조금 낭만적인 시간 보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여기 띄워드릴게요. 제가 지금 노트북에는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고흐 너무 친숙하시잖아요. 예술에 관해서 내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글은 1884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한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글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이 설명되는데 뭐냐면 아무튼 고흐가 이 유대인 신부라는 렘브란트의 그림 이게 1666년에 그린 거래요. 그리고 지금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이거는 매트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 고흐가 이 그림을 본 것에 관한 일화를 쓴 글이 자기한테는 가장 큰 감명을 준 글이었다. 예술에 관해서 쓴 글 중에 그게 뭐냐면 이 반 고흐가 1884년에 이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는데 이 그림 앞에서 이제 하염없이 서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전시를 보러 가면 자기 혼자 이제 이 그림 앞에 서 있느라고 같이 보러 간 사람들 그냥 갔다 오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갔다 왔더니 그래도 여전히 이 그림 앞에서 넋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고흐가. 그래서 야 이제 가자 그랬더니 고흐가 한 말이 뭐냐면 있잖아 이거 진짜 나 진심인데 나 이 그림 앞에서 빵만 먹으면서 한 2주쯤 있으라고 해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러는 대가로 내가 내 수명 10년쯤 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10년 수명과 바꿀 수도 있는 그림. 그렇게 그 정도로 보는 게 좋았던 그림이다. 사실 저는 이걸 원화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로만 보는 걸로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고흐한테는 큰 감명을 준 그림이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이제 쳐다봤는데 이게 아마 그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여러분 물감 두껍게 발라서 막 옷 주름이나 뭐 표면 광택 같은 거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아마 되게 그림이 직접 보면은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보면은 분위기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어쨌든 조금 그 사랑의 기운이 가득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대요. 제가 찾아봤더니 뭐 아버지와 딸이라는 뭐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하는 딸한테 이제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야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연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그린 종교화라는 얘기도 있고, 해석은 모호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그림에서 우러나오는 이 분위기에 너무 매료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딱 한 문장을 저한테도 꼽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동감되는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152쪽에 나오는데 이제 브릭리 지은이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멈춰서서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이 필요하다. 예술작품은 바로 그것을 허락한다. 저는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그냥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다, 경탄하고 싶다, 흠모하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살다 보면 건조해지니까. 근데 좋아하는 그림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사실은 그림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 멈춰서서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 예술작품이 우리한테 주는 건 바로 그런 것. 저는 이 말이 너무 와 닿았고, 이게 자꾸 제 첫 책이 연상되는 게,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득 안고 썼던 책이기 때문에 첫 책 쓸 때도 제가 그 그림과 눈물 쓴 제임스 엘킨스 사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술관에 갔을 때는 그냥 혼자 가라. 그리고 또 한 번에 다 보려고, 왜냐면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라. 너무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전시실에는 다 볼 수 없는 거죠. 아까 그 브릭리의 엄마가 어렸을 때 나올 때 항상 너의 원픽을 하나 꼽아 갖고 나와 라고 한 조언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우리가 다 흡수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뭐였나. 그리고 이제 제임스 애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것도 다시 보러 오겠다는 약속이라는 챕터에서 인용을 한 말이었는데,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나면은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자신과 약속하라 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그림에 대한 애정, 경탄,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전시실을 나간다는 의미하고도 같겠죠. 그래서 멈춰서서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이 필요하다. 예술작품은 바로 그것을 허락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고 좋았습니다. 고우도 그런 마음으로, 멈춰서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한참 바라봤겠죠. 실제로 한번, 이거는 이제 뉴욕도 아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가서 보고 싶네요. 이 그림도. 그쵸? 그리고 그림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래서 이 브릭리가 10년 동안 일하고 나서 매트에서 나오면서 나의 원픽 뽑아서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 그거는 이제 띄워드릴게요. 자, 그건 종교화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오래된 그림을 좋아한대요. 이거는 15세기 이탈리아 수도사였던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딱 보면은 뭐 예수구나, 밑에 마리아 있구나, 알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스케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화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옛 기독교 예술품과 거기에 깃든 빛을 발할 정도로 선명한 슬픔이 좋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이 그림이 톰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톰이 자기 이제 암으로 죽은 형이거든요. 형이 죽고 나서 뉴요커 잡지사 일을 그만두고 이 한동안 가만히 서 있는,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이 직업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톰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좋고, 예수의 몸은 태풍에 요동치는 배의 돛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고통 속의 용기는 아름답다는 것, 상실은 사랑과 탄식을 자극한다는 사실 등등을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구경꾼들 있죠.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는 사람들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침통한 사람, 호기심을 갖고 모인 사람, 뭐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 지루해하는 사람 다 있는데, 하단에 이제 이 예수의 어머니죠, 성모 마리아가 슬픔에 겨워서 쓰러져 있고, 연민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제 마리아를 돌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브링리가 이 그림은 내가 매트 바깥으로 이제 품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원픽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본을 안 쓰고 그냥 진짜 켜서 어색하게 막 혼자 말을 하고 촬영을 하면 편집할 때 사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제가 올해는 그냥 이렇게 조금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그냥 뭔가 좋은 걸 보거나 아니면은 좋은 문장을 읽거나 아니면 뭐 영감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냥 막 켜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요즘에 사실 제가 참 자주 못하고 해서 영상 노출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그냥 뭐 의무감에 하는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가끔씩 생각날 때 차 한 잔 마시면서 조금 힐링하고 머리 식히는 그런 취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어요. 또 봬요.